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3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2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읽고 그냥 옳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독해 1부분이랑 3부분에 비해서는 좀 쉬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적중 문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풀이 순서 체크하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별다른 출제 의도가 있을까? 전략이 있을까? 하지만 분명히 상응하는 그런 출제 방법, 의도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중 문제 볼 겁니다. 독해 이 부분은 맞아 그랬지. 한 3-4줄짜리의 문장이 나오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기에서 보면서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거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게 보니까 지루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 국가 이름인 것 같고 문화나 전통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사실 독해 이 부분은 지문의 종류에 따라 분류가 좀 가능해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설명문이 위주가 되는데 그것이 뭐 중국 전통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 뭐 과학적인 지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중국 전통 문화 쪽인 것 같다라고 하고 보기 이렇게 상응이 돼 있죠. 자, 보시고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 제1의 거리에서 왕푸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오늘 위주로 다뤄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이건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절대로 지문 먼저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보기를 먼저 읽어야 돼요. 왜냐면 지문을 읽고 보기를 읽으면 보기 내용이 일치하는지 지문을 다시 봐야 돼요. 다 시간인데 얼마나 시간이 지금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보기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봐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기를 볼 때도 그냥 쫑쫑 읽어요. 그냥 이렇게 밑줄 치면서 보통 PPT 응시하시는 분들 이렇게 밑줄 치면서 저 밑줄 치는 대로 해석은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듯이 막 밑줄 치면서 문제 푸시잖아요. 사실은 밑줄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야 되는 게 맞아요. 주어 수로 맞아 이런 내용. 얘가 이거 하되 얘가 이거 하되 이런 식으로 밑줄을 이런 식으로 치시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대충 단어만 보고 비슷한 단어 있는 걸로 대응하겠다 같은 그림 찾기 하기에는 5급이 요새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 수어를 나누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를 나눠야 돼요. 주어라는 건 문장의 메인이거든요. 그죠? 얘는으로 시작을 해요. 누구누구 은는이가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담은 장소를 봐야 돼. 그죠? 유머 감각은 유머러스한 사람은 근데 딱 보기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보기에서 단어가 중복이 되죠.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죠. 왜냐면 헷갈리라고. 그래서 A나 D보다는 B, C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꼭 그런 건 아니니까이지만 그거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몸 하지 말래요.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끊지 말래요. 유머 감각은 천천히 길러지는 거고 유머러스한 사람은 분위기도 이렇게 띄울 줄 알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해석이 다 안 되더라도 주어를 짚고 나가셔야 되겠죠. 자, 볼게요. 그럼 이제 잘못된 정보랑 언급되지 않은 정보 소거하기. 만약에 내가 100% 해석이 되고 보기도 100% 해석이 돼서 읽고 딱 이거야 라고 답을 고를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닌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학교에 갔다라고 보기는 나와 있는데 지문에 A라는 사람이 학교에 안 갔대요. 그럼 걔부터 제껴놓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소거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보시면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보기를 봤으니까 첫 문장 시작부터가 뭐예요? 주어가 유머예요. 유머는 사람의 거리를 줄이고 그 갈등을 해소한대요. 해석이 다 안 돼도 유머가 뭔가 거리를 좁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3줄밖에 안 되는데 농담 안 나오거든요. 끝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끊는 얘기도 없어요. 일단 유머가 메인이니까 얘네 두 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동더 유머들러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안 돼요. 근데 여기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이 치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빠르게 두 번째, 왜냐면 시간을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문제.
뭘 봐야 돼요? 또 보기 먼저 분석하시는데 주어 수로 나누고 핵심 키워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발 주어 수로 나누세요. 샨동의 따이청은 그죠? 이렇게 지문이 보기 자체가 해석이 어려운 경우는 내가 주어 수로를 나눠서 이 주어에 대해서 이 설명이 맞는지를 확인해야지 이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꼭 그 내용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려요. 이 문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런지 오늘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생이 왜 자꾸 주어 수로 하는지 사실 10문제 중에서 같은 단어 나와서 같은 그림으로 찾는 문제 5문제 미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어 수로 나눠서 정확도 있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샨동의 따이청은 고대 국가 이름에서 왔대요. 원화, 동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화, 동화는 민족융합의 기초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로, 민주, 롱허는 벌써 보기부터 머리가 아프잖아요. 짱구어, 추니엔, 초창기에 있는지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띠위 가이니엔의形成은 추진러, 경제적인 발전을 촉진시킨대요. 제가 왜 주어 수로를 나누라고 하냐면 이 샨동 따이청 나올 때 구어 따이 구어밍이 나오는지 원화 동화가 이거의 기초가 되는지 나눠서 보셔야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일단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지문상에 짱구어 모니엔이 나와요. 말년이 나오기 때문에 초년은 아니에요. 이런 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소화하기 굉장히 쉬워요. 첫 줄 읽으면서부터 맞아. 여기 초전이라고 했는데 C부터 제끼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시면 이게 B랑 D가 왜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뭐가 나오냐면 민족의 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원화, 동화가 나와요. 그리고 찌추도 나와요. 무조건 다 B야. 그걸 B로 고르셔서 틀리는 게 굉장히 많은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내가가 있고 간다가 있다고 해서 걔를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물건을 보냈어라는 문장이 있고 학교에 물건을 찾으러 갔어라는 문장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학교 나오고 물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고르면 안 돼. 잘 보세요. 자, 민족융합 과예요. 문화, 동화는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가 기본적으로 완성됨에 따라서 문화가 일체가 됐다는 거지 문화, 동화가 일어나야지 민족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랑 얘가 함께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다른 거예요. 문화, 동화는 민족융합의 기초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민족융합이랑 문화, 동화가 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얘네가 합쳐졌대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절대는 아니에요. 자,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띠위 까이니엔이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경제 발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왔다고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냐? 보시면 지로 이미 이 이름이 이 두 나라의 국가 이름에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샨동의 따이청이 됐대요. 샨동의 따이청이란 거는 국가 이름에서 온 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주어 수어를 찾고 문제를 분석하셔야 돼요. 5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어를 해석을 단어 같은 것만 보고선 고르지 말고 이 주어랑 수어를 나눠서 적어도 해당되는 정보를 확인할 때는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주어를 분석을 하시면 주어 수어를 나 거우징은 여전히 존재하는지 해놓고 나머지는 주어가 3개가 다 일치하죠. 중국에서 유명하다. 장안지의 남쪽에 있다. 중국의 미술관에서 매우 멀다. 그럼 이거는 정보를 세세하게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볼게요. 자, 보시면 이 중간에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이 거리는 해놓고 남쪽이 나오잖아요. 남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의 장안 지역으로 이어진대요. 남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남측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술관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먼지 안 먼지. 이게 사실은 전체 길이가 1.6km가 되는데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30분이에요. 30분 걸려. 30분 이나 걸려. 30분 밖에 안 걸려라는 특별한 제시어가 없으면 이거는 멀다라는 거로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죠. 쪼밍. 유명한 상업거리예요. 요밍. 유의어죠. 유명하다. 그래서 왕푸징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문제 같아 보여도 여러 가지의 그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유형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진짜로 딱딱 맞춰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문제를 풀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그 5급에 적합하게 난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정보를 분석을 할 때 주어 수어를 나눠야만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유사한 표현들, 사실 쪼밍이나 요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별하기 쉬운 유사 표현이었죠.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주어 수어 분리하셔야 되고요. 속어법 쓰셔야 되고요. 유사 표현에 유의한다라는 건 독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이것 기억하시면서 독해 이 부분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며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